엄마와 아빠는 섬그늘에 굴 따러 간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그럭저럭 3주쯤 된 어느 날, 아내는 나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내가 저녁 8시나 9시쯤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아이를 재우고 차를 가지고 나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도와 함께 일하겠다고 했다. 나에게는 무척 감사한 제안이었다. 그러면 뛰거나 걷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우선 고생하는 사람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과 이제 고작 두 돌이 된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당신보다는 길도 더 잘 알고 운전도 잘할 텐데 하면서 웃었다. 사실 나는 10년 동안 대학 연구실과 집만 왕복했고 지도를 보다가 길을 잃을 만큼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다. 지금도 원주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토박이인 아내는 눈 감고도 길을 찾을 사람이었다.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는 어쩔 것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조금은 자신 없는 표정으로 한 번 자면 깨는 일이 없으니 2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그날 밤 11시에 아내가 정말로 차를 가지고 나왔다. 아이는 깊이 잠들었다고 했다. 새벽 1시까지는 들어가기로 서로 약속하고는 번화가인 고속터미널 뒤편 주차장으로 갔다. 아내는 운전석에, 나는 조수석에 그렇게 함께 앉아서 콜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다. 굳이 규정하자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 하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장 컸다. 그래서 콜이라도 많이 들어왔으면 했는데 핸드폰 화면은 30분이 넘게 조용했다. 아내는 나 좀 쉴게 하고는 눈을 감더니 곧 옅게 코를 골았다. 평소 같으면 아이와 함께 잠들었어야 할 시간이다. 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울고 싸고 넘어지고 다치고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또 운다. 그러다가 웃고 춤을 추고 달려와서 안기고 밥도 잘 먹다가 또 웃는다. 아이의 하루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하루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지난 2년 동안 몸으로 배웠다. 가끔은 내가 두돌 아이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된 손님이 집에서 애보기 싫어서 운전하러 나온 거죠? 하는 농담을 건넨 적도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고 웃으며 답하는데 그도 나도 육아가 대리운전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노동임을 잘 알고 있다. 잠든 아내와 핸드폰 화면을 번갈아가며 물끄러미 바라보던 도중 근처에서 콜이 들어왔다. 목적지가 역사박물관이라는데 거기가 대체 어딘지 그래도 일단 수락 버튼을 눌렀다. 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내는 어느새 깨서 뭐가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역사박물관이라는데 어딘지 아느냐고 자신 없이 묻자 거기 알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했다. 나는 이 도시에 박물관이랄 것이 있는지도 처음 들었는데 아내는 벌써 시동을 걸고 있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역사박물관 운행을 끝내고 주변을 살펴보니 비상등을 켠 차가 한 대 보였다. 아내는 내가 어디로 내려올지 계산하고 차를 세워두었다. 평소 같으면 번화가까지 다시 걸어가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기뻤다. 우리는 다시 번화가로 이동했고 그날 새벽 1시까지 5번을 운행했다. 마지막에 여주까지 가는 콜이 나왔는데 우리는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서로 고개를 저었다. 돈 3만 원보다는 아이가 걱정되었던 것이다. 사실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 앞에 서서는 정말이지 두려웠다. 아이가 울면서 어두운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미안해서 어쩌지. 정말 여러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었다. 다행히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행이야 하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번 돈의 절반인 5만 원을 주었다. 지금은 원주와 같은 중소도시의 카카오 드라이버 기본료가 1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그때는 15,000원이었다. 그리고 한 번 운행할 때마다 5천 원의 지원금이 따로 나왔다. 20%의 수수료를 떼면 몫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굳이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내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면서도 기쁘게 돈을 받았다. 아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니 확실히 편했다. 멀어서 갈 수 없었던 곳도 가게 되었고 적어도 2개의 콜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땀에 푹 젖어 들어오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잠든 아이를 보면서 내일도 나가자는 말을 둘 다 먼저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아내는 나왔다. 역시나 아이가 걱정되어 서둘러 돌아가면서 나는 CCTV를 달면 어떻겠느냐고 농담 삼아 물었다.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정말로 핸드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은 걱정을 덜고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의 방에 가정용 CCTV를 달았다. 아내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웃다가 몇 번 실행해보고는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부터 아내와 나는 함께 일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가 깨어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대화도 하고 라디오도 듣고 가끔은 길에서 파는 떡볶이도 사 먹었다.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물론 운행을 시작하면 그 즉시 모든 행위는 중단된다. 나의 신체는 타인에게 귀속되고 아내 역시 그 길을 따라온다. 하지만 타인의 운전석에서 내리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대리하면서 동시에 주체로서, 그러니까 부부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핸드폰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다. 나와 아내는 내일도 아이를 위해 하루보다 좀 더 긴 하루를 함께 보낼 것이다. 아이는 잘도 잔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어제보다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법을 배운다.